간밤 미국 증시의 흐름에서 완전히 기술주 투매가 멈출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중 내줬던 3,100선을 지지했는데요. 다행히도 기술주의 투매는 일정 부분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기술주에서 여전히 가치주나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로테이션의 움직임은 계속됐는데요. 이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고점을 경계하는 이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경계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도 거기에 좀 포커스 맞춰서 전략 고민해 드릴게요. 자, 프리마켓 시세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IT 투톱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시총 상위주들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기술주들이 말씀드린 대로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다행히 물론 마이너스 종가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낙폭을 만회했다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은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단독 보도를 통해 HBM,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크게 움직입니다. 잠시 후 전략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킹 테라퓨티스의 부작용과 관련돼서 임상 실망감 이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펩트론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탄력받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폭 크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에서의 힌트를 본다면 반가운 건 조방산 그리고 조방원까지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 가깝게, 현대중공업 0.4%, 두산 에너빌리티도 2%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프리마켓 시세 급반등 주고 있고요. 어제 5만 원 안깼습니다. 5만 1,000원의 장중 저점 딛고 빠르게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느덧 오늘 5만 8,000원까지 현재 시세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뉴스 보도 영향을 받아가면서 올라가고요. 지금 원전주 변동성 크네요. 한국전력이 빨간불 들어왔었는데요. 약세로 전환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월러 이사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기술투자가 4% 가깝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보고요.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측면에서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로 좀 엮어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미국의 기술주, 빅테크들이 어느 정도의 낙폭을 만회했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죠. 마이너스 2%까지 장중 낙폭을 키워가면서 빅테크에 대한 이틀째 투매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장까지의 분위기를 보고 주무셨더라면 크게 좀 한숨을 쉬셨을 텐데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 5시경에 거의 다 만회가 되면서 0.6%까지 낙폭을 줄여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오전장의 낙폭 그리고 만회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9월 15일, 16일 FOMC를 앞두고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멘트는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난 FOMC 의사록에서는 고용의 쇼크보다는 인플레가 지금 관세로 인해서 더 크게 움직일지 이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용 쇼크를 본다면 금리 인하, 그런데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크다면 금리 동결이죠. 그래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쇼크 이전에 나왔던 FOMC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잭슨홀 미팅에서 좀 달라진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이번 주까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낙폭 만회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가장 주요했는데요. 6거래일째 약세긴 합니다. 그런데 장중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다가요. 마이너스 1%까지 낙폭 거의 다 만회해서 거의 플러스 전환이나 다름없는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종가만 놓고 봤을 때 고점 대비 15에서 20%까지 조정을 받아서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140달러 지지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간밤은 156달러 마감이 된 상황이라서요. 서학개미분들 주요하게 보실 텐데요.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회복이 많이 됐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까지 낙폭 만회력을 본다면 꽤나 그 빅테크의 투매는 진정됐구나라는 쪽에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어제 주요했던 포인트들을 본다면 AI,
버블론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버블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픈 AI는 그래도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조 원 인프라를 유지할 것이다. 인프라 투자 이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죠.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고점에 대한 경계감을 싣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MIT 보고서 그리고 리세트럼 리서치에서의 공매도 보고서까지 팔런티어 관련된 내용들까지 자리하게 되면서 여전히 압박하는 이런 재료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기술주의 낙폭을 만회한 데 있어서 또 주요했던 포인트들을 쭉 보면요. UBS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로테이션 장세로 그저 해석하고 건강한 조정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I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소프트웨어 업종, 유틸리티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금리 인하가 25bp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결정이 된다면 이런 골디락스의 장세는 유지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과 9월 15일, 16일 FOMC는 봐야겠죠. 지금은 80% 넘게 금리 인하 확률 나오고 있습니다. 야르데니 리서치에서도 금리 인하가 촉발한 로테이션 장세로 읽혀지면서 기술주에 대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모멘텀주를 매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조정받고 받쳐내는 수급이 없다면 시장이 무너질 텐데 턴어라운드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최근 건축 관련 종목들과 헬스케어 종목들이 반등하는 것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제 고점에서 다시 한번 조방원 이런 주도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전장에 굉장히 공포 심리가 커졌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와 관련된 이런 신용 물량에 대한 경계감들도 자리했습니다. IM증권에서는요. 고점을 경계하는 소리라는 리포트를 오늘 제시했는데요. 지금 차트를 놓고 보시면 코스피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 7월에 중순부터 조정을 받았죠. 이때 조정을 받은 주요했던 섹터들을 보면 이 조방원 포함해서 미래셋증권, SK 같은 금융과 지주사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받는 동안 앞서 보신 것처럼 물량을 받아내는 종목들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옅은 하늘색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IM증권에서는 이렇게 고점에서 주도주들을 파는 움직임 속에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7월 중순부터 급반등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17%, 25%. 사실 저점 기준으로 보면 더 상승폭이 큰데요. 딱 7월 중순부터 반등폭을 기입하자면 이러합니다. 같은 기간 빠진 주요 종목들은 이러하고요. 포트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느냐. 3천선은 지수 부양책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가을이 오면서 포트폴리오 시장의 변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포트를 짜보자라고 IM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와 경기를 체크하고 연말 랠리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중국 소비재, 미디어, 내수주, 저베타 종목으로 구성해서 시장 낙폭을 키울 때 선방했던 종목들로 모아가자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아까 프리마켓 시세에서 1% 가깝게 반등을 줬는데요. 좀 더 힘을 실을 모멘텀 소식들이 있을까요? 최근 애플과 테슬라와의 수주 소식으로 확실히 주가의 촉매는 확인을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주가를 깨웠던 게 파운드리 수주 계약 소식. 이제는 상방을 키울 만한 모멘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죠. 엔비디아에서 HBM4 신뢰성 검증 시험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덕션이라는 이 단계에 돌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PP라는 건 최종 양상 직전의 검증 절차. 사실 이 내용이 그리 새롭진 않습니다. 여러 차례 올해 들어서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단독 보도라서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만약 최종 테스트가 통과된다면 연말부터 HBM4 6세대 HBM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생산해서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SK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는 3월에 샘플을 제공했고 10월 대량 행산 계획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연말에 생산하게 되면 확실히 그 격차를 HBM4에서는 줄이게 된다는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3E도 테스트 통과돼서 이제 납품이 준비되고 있다 업계선 추측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힘을 실는 내용들을 보자면 HBM 관련해서 삼성,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과 관련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와서 납품이 임박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돼서 공급이 성공하게 된다면 확실히 AI 메모리 관련한 HBM의 점유율에서도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하이닉스 확대, 마이크론 대폭 확대, 삼성전자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26년 MS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있을 정상회담과 HBM 퀄 승인 여부 이달 말 확인 필요합니다. 같이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최근에 파운드리 수주를 따내고 크게 올라왔었던 관련 종목들 포함해서 삼성과 관련돼서 이제 패키징, 미국 쪽으로 대미 투자를 늘릴 경우에는 확실히 패키징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하는데요. 소부장 같이 지켜보셔야겠고요. 지금은 장비단에서 YC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민은요. 고점 대비 조정받은 주도주. 앞서 보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넘게 빠졌으니까요. 지금은 조정받은 6월의 주도주를 살까요? 아니면 지금 최근 반등하고 있는 IM증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선방했던 모멘텀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담아야 할까요? 시장 대비 선방했던 어제 중국 관련 종목들입니다. 시장 대비 크게 조정받았던 종목 대비로 확실히 선방했고요. 음식료, 카지노 쪽으로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올해 기자 애널리스트들 상대로 한 NDR이 진행이 됐는데요. 코스맥스가 중국 관련해서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가장 컸던 종목입니다. 연초 이 모멘텀 관련해서도 가장 큰 기대를 가져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연간 26억 개의 화장품을 생산하면서 캐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사업의 회복인데 확실히 지금 증권사에서는 EPS나 밸류가 중국 쪽으로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표 자체는 전체 화장품 수출은 15% 8월 들어서 줄어들었거든요. 미국 크게 줄었죠. 그런데 중국향 화장품 수출 11% 같은 기간 늘어났습니다. 회복에 조금씩 방점을 찍어둬야 할 때라는 의견입니다. 네, 게다가 내년에는 유럽 ODM 시장까지 진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턴어라운드 그 안에서도 중국 회복에 포커스를 맞춘 화장품주로 모아가기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호가 보겠습니다. 빠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3,000선 지켜냈죠. 오늘은 3,100선 회복 기대감이 큽니다. 3,126선, 775선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은 안도하는 측면에서 오늘 공격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봐야 될까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대표님, 주요 기술주들 이틀째 투매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빅테크 투매는 끝났고 다시 이 고점에서 조정받은 종목들을 살 때라고 보십니까? 네, 살 때는 맞고요. 그래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들은 미국보다 밸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를 비해서 잘 버텨줬고 상대적으로 보면 27일 날 엔비디아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일부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과대됐던 이 조방원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27일 이후로서는 저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일단 삼성전자의 HBM4 통과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이슈만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IT 기술주 안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4% 호가에서 크게 빠져요. 24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쪽을 덥석 잡을 게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24일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과 그다가 블랙웰에 대한 4월 달 이후에 이 반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루빈의 선주문 효과가 또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SK하이닉스의 반등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당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에서 좀 주목을 해보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 이상 삼성전자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7만 1,000원 회복 앞두고 있는데 HBM4 관련해서도 이제 올해 말이면 양산을 준비하는 그 테스트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재규 본부장님, 이 내용 팩트체크 전에 오늘 시세가 답을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적극 배팅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어제부터 삼성전자가 좀 선방해주는 그쵸. 모습이 나왔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SK하이닉스가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수급도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내용을 좀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뭐 시차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받을 만큼 단기적으로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단기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은데 직전 고점을 넘어갈지 여부는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여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25일에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 봉투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시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저는 뭐 HBM4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략해볼 만한 소부장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ISC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파운드리 쪽으로 두산 테스나가 다시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략한다면 어느 쪽으로 좁힐까요? 일단 두산 테스나가 가장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넥스트레이드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을 따져보면 두산 테스나가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선호하는데 지금 뭐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두산 테스나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고려해 본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화면에 HBM4에 관련되어 있는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죠. 저 HBM4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보는 게 맞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두산 테스나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 전략은 시장 문 열리면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주도 종목들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들이 최근 대안처럼 떠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NDR 진행한 코스맥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으로 시장 대비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기회 있다고 보시는지 김 대표님 어떤가요? 뭐 상대적으로 보면 주도주는 어저께 그래도 낙폭을 많이 했다면 오늘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덥석 무는 것이 아니고 오후장까지 버텨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캐대언 효과가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다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지금은 엔터, 컨텐츠 업종 쪽으로의 배팅이 좀 더 나은 전략 아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 쪽으로요. 그러면 지금 방금 고점 대비 조정받은 주도 종목들 덥석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지금 1.3% 올라서 58,200원, 한전기술도 1.6%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전산업이나 우진엔텍은 또 약세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조정을 받는 쪽으로는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원전에 한해서 좀 더 전략 주시면요. 역시나 매수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빌리티가 한 번에 반등을 주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일단 메이저 수급이 붙는지 여부를 계속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전장보다 아까 말씀드린 오후장까지 버텨주는지 한번 이 흐름을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올지도 봐드릴게요. 지수는 양전했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